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방금 목소리의 주인공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인데요. 이어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어제 발표를 했죠. 이른바 노동개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동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서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이른바 노동개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좀 총평을 좀 먼저 해주신다면 이 방향 설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부려먹고 주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줘라. 이걸 정부가 보장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요. 이것은 노동자들을 경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현 정부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주 52시간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혀주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네네. 그게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년에 한 400시간 정도를 더 일하고 있습니다. 50일 정도를 더 일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네.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더 긴 노동을 강요하게 되고 결국엔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시간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노동시간의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아마 전체 노동시간의 총량은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예. 실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아주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로잡자고 우리가 과거에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주야 교대 근무하는 것을 주간에 2교대 근무로 바꾸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과거로 역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정식 장관 같은 경우는 11시간 연속 휴식 등의 건강권 보호 조치가 뒤따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산수 문제인데요.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려면 네. 하루에 2시간 이상 잔업을 하면 불가능합니다.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11시간 연속 휴식하려면 적어도 8시엔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정도 연장 근무하는 것만 가능한 건데 상식적으로 이게 산수를 해봐도 가능하지 않은 걸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아무튼 경영계나 더 나아가서 정부 같은 경우는 업종마다 직군 따라 이게 다를 수 있는 건데 이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건 연구 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 오히려 요구되는 직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연구 개발을 한 사람한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되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적은 인원을 장시간 노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8시간 노동을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실업률도 줄어들고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부가 어제 이야기한 탄력 운용으로 만약에 한다면 좀 극단적인 경우는 주당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라는 산수가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과거에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요, 노동자들이. 그런데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가 아니라 이게 올바르냐라고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에 92시간을 일하려면 주 6일 근무할 경우에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노동자들한테 일하다 죽으라고 하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건 가능해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금 체계 같은 경우를 연공급에서 직무 성과급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연봉 그러니까 임금을 어떻게 주는가는 노사 협상상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찬반을 떠나서.
글쎄요, 아마도 예년의 정부들에 보면 네. 공공부문에서부터 이것을 강제하고 이것이 민간으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주로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도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많은 일터에서 아직도 연공급이 많이 지금 그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소위 호봉제라고 하는 것으로 연공급제가 시행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직무 성과급으로 바꾸면 어떤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예컨대 지금 대기업들은 연말에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청업체라든지 중소업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개인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용자들 관리 수단으로 임금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적게 주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많이 주고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공급 같은 경우는 주로 정규직에 해당되는 그 임금 체계 아닌가요? 아니 비정규직도 그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비정규직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 체계 자체가 저는 바뀔 필요는 있다고 봐요. 현재 고정급 비율, 소위 기본급 비율은 굉장히 낮고 수당이라든지 상여금, 성과급 이런 변동급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성이 불확실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정급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이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서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혼란을 야기하고 현장에서 관리자 눈치 보는 노동자들로 전락시키는 이런 방향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좀 꺼내 들었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용어 자체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노동을 개혁한다고 하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높이고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임금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동 문제로 바꾸죠. 노동 문제를 우선순위로 지금 이제 들고 나온 그 이유, 배경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노동 문제를 우선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노동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사용자들, 경영자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장의 현안이 최저임금이잖아요. 예. 지금 노동계에서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시급 1,890원 이걸 제시를 했는데 경영계는 9,160원 동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또 이제 키는 공익위원들이 쥐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보통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면 지금 그 노동계에서 경계를 한다고 할까요? 내지 전망을 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지금 이게 그 결론이 날지가 사실 초미의 관심인데 노동계는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현재 물가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있고 기름값도 올랐고 금리도 오르고 사실 노동자 서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심한데 저는 최저임금이 매년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라 하면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인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 시기에 어떤 정치적 지형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공익위원들이 분위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저희가 이번에 1,890원을 제시한 이유도 적정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거든요. 아니, 최저임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그 기본 어떤 그 판단 근거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동안? 보통은 그렇게 뭔가 정식화되어 있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16%, 10% 올리다가 1% 올리다가 이런 게 정확한 지표를 갖고 인상률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현재 생계비 기준을 비혼 단신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혼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실이 반영되는 지표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얼마 전에 네.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그 개정안 발의한 거 보셨죠, 위원장님? 예, 봤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용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또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이 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치인들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얼마나 헐값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